네, 앞서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알리바바 그룹이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한 중국의 플랫폼들이 초특가를 앞세워서 우리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 이용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또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우려가 계속되면서 정부도 결국에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자, 말 그대로 정말 중국의 플랫폼 업체들의 공세가 상당히 매서운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먼저 수치를 좀 보면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업체들은 초저가를 앞세워서 이미 1,500만 명에 가까운 이용자를 확보했습니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업체 YG앱 등에 따르면 알리앱 사용자 수는 2월 기준 81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30%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국내 시장에 진출한 중국 이커머스 테무의 앱 사용자 수는 581만 명, 쉬이는 68만 명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알리는 쿠팡에 이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앱 2위에 올랐고 테무 역시 국내 진출 1년도 안 돼서 G마켓과 티몬, 위메프 등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 직접 구매액은 3조 2천억 원으로 3년 전인 20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는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직구와 직판매 규모만 집계한 것으로 개별 해외 플랫폼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알리와 테무에 대한 매출 규모가 전체 통계에서 빠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려진 것만 1년 만에 130%가 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이용객들이 급속도로 늘어난 상황인 건데 이용자들을 이렇게까지 끌어모은 요인은 뭘로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기 비결은 바로 초저가 상품입니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라는 테무의 슬로건처럼 단돈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용을 해본 결과 차량용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포함한 생필품 4개 물품을 구매한 비용이 25,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또 G마켓, 위메프 등 국내 쇼핑 앱에서 샀다면 5만 원을 훌쩍 넘을 수준인데요. 최근에는 입점이나 판매 수수료 없는 조건으로 한국 브랜드까지 유치하면서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업계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이외에도 가품, 또 제품 불량, 품질 미달 등의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면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제품의 퀄리티 질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불만도 꾸준히 나오는 것 같고 제품의 질은 포기해도 그래도 초저가기 때문에 또 구매하는 소비자가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차별 논란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를 문제로 삼아서 지금 해외 플랫폼 제재를 공식화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됐을까요? 네, 먼저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쿠팡과 G마켓, 위메프 등 국내 플랫폼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차별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 시에 엄중 제재하는 등 공정위가 가진 조사 및 제재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국내 사업자 구분 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큰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자 지금 정부가 해외 플랫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첫 단추를 끼운 셈인데요. 정부 대책이 공개된 직후에 지금 업계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나오고 있다고요.
관련해서 이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기존의 법령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정도여서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차별 해소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는 해석인데요. 정부는 앞서 알리와 테무 등과 소비자 피해 규제 한 라인을 구축하고 위해 물품 차단 자율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책들이 사후 규제와 자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해외 플랫폼이 판매 제한 물품을 팔더라도 처벌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공정위는 담배와 마약류, 또 의약품 등 총 15가지 물품에 대해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국내 판매자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는데요. 중국 플랫폼의 자정을 기대하기보다는 국내 상품이 받는 인증 등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다 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유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